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사이클을 보기 전에 한번 실제로 냉동기의 구조가 어떤지 선생님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앞, 응, 팽, 증, 부속기기까지 다 선생님과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냉동 사이클을 백지에서 다 완성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급, 3급, 4급에 해당되는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박의 냉동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기관실에 내려가 보면 이런 냉동 플랜트 장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냉동기는 화물과 선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필요한 하나의 보조 기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냉동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냉동 사이클이죠. 이런 냉동 사이클은 우리가 외운 것처럼 앞, 응, 팽, 증의 순서로 계속 순환합니다.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의 순이죠.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 이 압응팽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에어컨의 내부 구조인데요. 에바포레이터가 바로 증발기, 그 다음에 익스펜션 밸브가 팽창 밸브, 컴프레서가 압축기, 컨덴서가 응축기입니다. 컴프레서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의 냉매가 컨덴서로 들어가게 되죠. 압응. 컨덴서에서 실외기의 팬을 통해서 바람을 불어주고 이 아이가 냉각이 되면 액체 상태가 되죠. 그리고 감압을 시켜주기 위해서 팽창 밸브인 익스펜션 밸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익스펜션 밸브에서 교축작용을 통해 감압을 시켜주고 이 감압된 냉매가 에바포레이터, 증발기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죠. 그래서 증발이 되게 됩니다. 내부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압축기는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냉매를 고온 고압으로 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축기에서 이 굴이 구불구불한 전열면을 통해 냉매가 액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팽창 밸브인데요. 이 팽창 밸브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냉매가 지나가면서 이걸 교축작용이라고 하는데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분무를 하게 되면 우리 스프레이 혹은 페브리즈 분사할 때 샤 하면서 압력이 떨어지죠. 이렇게 압력을 낮춰줘서 증발기에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증발기에서 지금 여러분 뻘개지고 있는 저것이 바로 감온통인데요. 이 감온통이 온도, 증발기의 출구 측의 온도를 감지해서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증발기의 출구 측이 너무 높아지면 저게 팽창을 하면서 저렇게 팽창 밸브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열리면서 팽창 밸브에서 더 많은 냉매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감온통을 통해서 팽창 밸브의 궤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증발기는 실내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팬을 통해 흡열작용을 한 냉매를 지나가게 하면서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림을 하나씩 우리가 그리면서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지 않고도 나 혼자 이걸 그려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냉동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냉동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주요 기기 4개를 먼저 그려줘야겠죠. 압축기, 그 다음에 응축기, 그 다음에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증발기. 이 주요 기기를 순환하는 친구를 우리는 냉매라고 하죠. 어떤 친구가 순환한다? 냉매. 이 냉매는 상태 변화를 아주 잘 하는 친구입니다. 상태 변화라는 거는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열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체가 액체가 되려면 열을 방출해야 하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냉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압축기에 대해서 먼저 보면 이 압축기는 보통 피스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 피스톤 안에 냉매가 들어가게 되면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되면 고온, 고압의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과연 액체는 압축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없죠. 그러면 액압축이 돼서 액해머링 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지 않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압축기에 들어가는 냉매의 상태는 꼭 기체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압축기를 지난 냉매의 상태는 고온, 고압의 무슨 상태다? 기체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압축기를 지나서 냉매가 응축기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 응축기가 하는 역할은 고온 고압의 기체로 들어간 냉매를 냉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냉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바람을 불어 넣어줘요. 그러면 이 뜨거워진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였던 냉매가 냉각이 되면서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차가워졌으니까 기체가 뭐가 돼서 떨어지겠습니까? 바로 액체가 되어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응축기를 지난 냉매의 상태는 바로 액체 상태가 되어서 떨어진다. 네, 왜? 팬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 팬이 얘를 불어 넣어주면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에어컨에서 자주 보는 실외기입니다. 그래서 실외기 근처에 가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압축기를 지난 뜨거운 냉매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꾸불꾸불. 그 다음 액체가 된 냉매가 다시 팽창 밸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 좀 낯익은 이름일 수 있지만 교축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이 교축작용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페브리즈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거를 분무하잖아요. 근데 액체를 내가 삐직하고 한 번에 쏠 수도 있고요. 페브리즈 분무할 때처럼 샤 이렇게 분무대게도 뿌릴 수 있죠. 1번과 2번의 형태로.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압력이 높나요? 삐직 나가는 게 더 압력이 높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샤 하고 뿌려주는 것이 바로 압력이 낮은 상태, 저압인 겁니다. 이 팽창 밸브가 해주는 역할이 바로 샤 교축작용, 저압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기억을 또 해야겠죠? 팽창 밸브를 지나니까 냉매가 저압이 된다. 교축작용이 해주는 역할이 감압이기 때문에. 되었나요? 그럼 바로 이 아이가 저압 상태가 되어서 증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얘를 압력을 낮춰주었느냐? 저압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바로 증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상온에서 우리가 일반 기압에서 1기압에서 물이 끓으려면 예를 들어서 몇 도씨가 돼야 되죠? 100도씨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등산을 가서 밥을 지었더니 밥이 어떻게 됐다? 설이 걷다 라고 하죠. 왜? 대기가 누르는 압력은 이만큼인데 내가 등산에 가서 누르는 압력은 이만큼이죠.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구나. 그래서 밥이 설이 걷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팽창 밸브에서 압력을 낮춰주었기 때문에 증발기, 굳이 온도를 내가 너무 많이 높여주지 않아도 얘는 끓는 거예요. 압력이 낮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조수기와도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압, 끓기 쉬운 상태의 냉매가 증발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친구가 응축기와 똑같은 모양의 이 구리 구불구불 전열, 열교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전열 면적이 넓게 구불구불한 이 공간을 지나게 되면 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끓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열을 가져갑니다. 흡열작용을 하죠. 네. 그러면서 왜 우리
내 몸에 있던 물이 증발하면서 날아가면 시원해지잖아요. 주변에 있는 열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내 주변은 시원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팬을 설치해서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이게 바로 실내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실외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냉동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증발기가 될 겁니다. 실질적인 냉동. 네,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 뜯어보면 실제로 시원한 부분에 이런 증발기 관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왜 우리 찜질방에 가도 이런 구불구불 면적이 엄청 많은 게 기억나시나요? 냉방방에? 네. 그래서 이 증발기가 바로 냉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발하고 났으면 냉매가 무슨 상태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기체 상태가 돼야겠죠. 이 기체 상태가 되어야 다시 압축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압축기를 기준으로 줄을 그었을 때 압축기를 지나면 고압, 저압? 바로 고압이 된다. 그 다음에 팽창 밸브는 교축작용을 통해서 압력을 낮춰준다고 했어요. 증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팽창 밸브를 지난 이 부분은 무슨 부다? 저압부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증발기와 응축기를 기준으로 응축기를 지나면 냉매의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된다고 했죠? 네, 액체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증발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체 상태가 되죠. 그래서 냉매의 상태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액체 상태, 이 부분은 기체 상태. 고압 부분은 압축기를 중심으로, 저압 부분은 팽창 밸브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기기 4개를 봤고요. 이제는 부속 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기기는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외워요. 수, 유, 액. 이 위치를 그냥 수, 유, 액 하고 외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액기가 들어가고 여기는 유 분리기가 들어가고 여기는 액 분리기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액기, 유 분리기, 액 분리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건조기입니다. 건조기. 이 위치를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헷갈림이 잘 없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각자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선 이 수액기는 말이죠. 응축기 바로 뒤에 달리기 때문에 액체가 되어서 떨어진 냉매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냉매를 보통 보충할 때 액체 상태인 냉매는 눈에 보이지만 기체 상태인 냉매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냉매를 보충할 때 이 수액기 출구 밸브를 잠궈버린 다음에요. 이 압축기를 신나게 돌리면 여기 안에 있는 냉매가 전부 수액기에 액체가 되어서 모이겠죠. 그렇게 냉매의 유량을 확인하고 여기에 냉매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조기의 역할은 냉매가 물은 아니죠. 냉매에 수분이 끼게 되면 그러면 열교환이 잘 되지 않겠죠. 증발도 잘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기에 실리카겔 흡습제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것이 실리카겔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팽창 밸브에 넣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유분리기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유는 오일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일은 냉동기유를 얘기합니다. 바로 윤활유예요. 윤활유가 어디 쓰일까요? 바로 압축기에 피스톤에 윤활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피스톤에 쓰이는 냉동기유, 윤활유가 냉매에 같이 섞여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얘가 여기를 순환하게 되면 또 열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분리기입니다. 그
그리고 이 액 분리기는 우리가 기체가 되어서 압축기로 들어가야 액 해머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차마 아직 증발하지 못한 액체 상태의 냉매가 섞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마 아직 증발하지 못한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뒤로, 그리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액 분리기입니다. 그러면 부속 기기를 방금 이제 수액기, 유분리기, 액분리기, 건조기 4개를 알아봤는데요.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압력 스위치인데요. 이 압력 스위치도 종류가 있어요. HPS라는 압력 스위치가 있고요. LPS라는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냐면 HPS 하이, LPS 로우 저압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압 스위치, 얘는 고압 스위치예요. 바로 냉동기의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냉동기 내부에 압력이 너무 낮으면 안 되고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차단시켜주는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너무 낮다라는 거는 증발기에서 나온 이 압력이 너무 낮다라는 건 냉매가 부족하거나 혹은 기체가 아닌 액체 상태의 냉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LPS가 압축기를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저압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HPS는 예를 들면 우리 압축기에서 기체 상태로 나오잖아요, 냉매가. 근데 이 기체 상태인 냉매가 응축기로 들어가게 되면 액체가 되는데, 그죠? 이 내부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부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부분은 기체 상태일 거고 여기는 액체 상태인데 빨리빨리 액화가 되어서 옆으로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응축기가 잘 액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체가 점점 많아지겠죠? 기체가 점점 많아지는데 계속 압축기에서 냉매를 막 자꾸 보내면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지겠죠?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견디다 못해 언젠가 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기 직전에 내가 이 압력이 너무 높으면 압축기를 차단시키겠다는 게 바로 HPS, 고압 스위치입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냉동 사이클의 중요한 주요 기기와 부속 기기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한 걸 한번 다시 써볼게요. 압, 응, 팽, 증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수, 유, 액 썼고요. 그 다음에 쇠기 뒤에 건조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런 순서로 도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압축기를 이제 전후로 여기는 HPS, 여기는 LPS가 달린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압축기 먼저 찾아야 되겠죠? 압축기 여기 있네요. 자, 응축기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압축기가 출발합니다. 그죠? 근데 이 압축기가 출발하는데 압력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죠. HPS. 그죠? HPS가 달려 있고 얘가 요 배관에 과한 압력이 걸리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압축기에서 피스톤에 쓰인 냉동기 U가 같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유분리기를 통해서 기름을 내보내고 이 기름은 다시 압축기로 내보내는 라인이 여기 되어 있죠? 그리고 유분리기 지나서 응축기로 지나갑니다. 그죠? 이제 열교환을 해서 액체를 만들었어요. 액체를 만들고 얘가 얼마만큼 모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냉매를 보충할 수도 있는 수액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액기를 지나서 건조기, 실리카겔을 통해서 수분을 제거해주죠. 사이트 글라스를 통해 내 눈으로 냉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발기에 들어갈 건데 여긴 증발기가 2군데네요. 냉동을 하는 구간이 2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팽창 밸브도 있는데 팽창 밸브 들어가기 전에 전자 밸브라는 게 있네요. 이 전자 밸브가 무슨 신호를 받는지 봤더니
압력 스위치의 신호를 받고 있어요. 이 압력 스위치의 신호는 바로 LPS겠죠. 저압 스위치입니다. 이 저압 스위치가 지금 보니까 어디에 신호를 감지하고 있는지 보았더니 증발기 내부 압력을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증발기의 내부 압력이 너무 낮으면 그죠? 우리가 차단을 시키거나 혹은 냉매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압력 스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 밸브를 지나 팽창 밸브를 지나죠. 근데 이 팽창 밸브도 보니까 요렇게 감온통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압력이 아니라 온도를 체크합니다. 증발기 출구. 증발기 출구의 온도를 측정해서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혹은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 팽창 밸브를 내가 더 열어주고 닫아주고를 얘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 밸브 지나서 증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붕팽증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야 되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압, 응, 팽, 증, 수, 유, 액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HPS 이쪽, LPS 이쪽이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응축기 출구, 수액기, 그 다음에 건조기를 빼먹었네요. 건조기 나와야 되죠. 근데 수액기가 없어요. 그러면 건조기 나와야겠죠. 그래서 건조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자동 팽창 밸브가 먼저냐, 전자 밸브가 먼저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전자 밸브는 여러분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뭐의 신호를 받느냐? LPS. 저압 스위치에 이제 신호를 받잖아요. 근데 내부의 압력이 이제 안전한지 아닌지 먼저 검사하고 그 다음에 팽창 밸브를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 밸브 다음에 팽창 밸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자 밸브, 자동 팽창 밸브의 순으로 나와 있는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증기압축식 냉동장치에서 흡열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흡열작용. 자, 증발기에도 팬이 설치되고 응축기에도 팬이 설치되죠? 응축기는 방열작용이었죠? 실외기. 그 다음에 얘는 실내기.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는 흡열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냉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증발기라고 했죠. 증발기니까 무슨 증발열을 이용하는 게 답이 되겠죠. 답 가. 그 다음에 냉매의 순환 순서 아붕팽증 아붕팽증 정답 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압축기가 과열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이죠. 압축기가 과열하는 원인이 아닌 것. 냉매가 부족할 때 여러분 냉매가 부족하면 이 내가 압축시킬 게 없는데 계속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 과열이 되겠죠. 그 다음 윤활유가 부족할 때 피스톤에 우리가 윤활유를 뿌려주면 냉각작용도 하게 되죠. 근데 이 윤활유가 부족하면 과열이 되겠죠. 그 다음 재킷의 냉각이 불충분할 때 냉각이 안 되니까 과열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냉매 중에 공기가 혼합되었어요. 냉매 중에 공기가 혼합되면 냉동 성능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압축기가 과열하는 것과는 좀 연관이 적죠? 답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냉매 가스 중에 미처 기화되지 못한 여러분 수유액 중에 우리 요 액 분리기가 바로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넘어간 게 압축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차마 증발하지 못한 액체는 액 분리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액 분리기가 되겠죠. 차마 아직 기체가 되지 못한 친구들. 다음 문제. 운전 제어를 위해 증발기에 냉매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부품이죠. 우리 자동 제어는 보통 뭐가 한다 그랬죠? 압력 스위치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압력 스위치가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 솔밸브였죠? 네,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압력 스위치가 아니고 뭐 유압 보호 스위치 잘못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증기 압축식 냉동 장치의 구성 요소 중 냉각기로 사용되는 게 뭐냐? 우리 아붕팽증 했을 때 실질적인 냉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디라고 했죠? 증발기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증기압축식 냉동장치에서 응축기의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거나 냉각수량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액화가 잘 되지 않고 결국엔 증발기까지 넘어가는 냉매의 양이 적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소비 동력은 어떻게 될까요? 냉각수량이 감소하면 중과하겠죠. 냉동이 잘 안 되니까. 답 나 되겠습니다. 그 다음 냉동장치에서 냉매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냉매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압력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양이 부족하니까. 그럼 압축기의 기동 정지가 번번이 일어났다. 압력이 낮다라는 거는 저압 스위치가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럼 압축기 차단되겠죠? 정지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동 정지가 빈번히 일어나고요. 흡입 압력이 높다? 냉매가 없는데요. 낮다가 되겠죠? 답 나. 그 다음 6번. 냉동장치에서 팽창 밸브로 냉매액을 감압시키는 주된 이유. 우리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 교축작용. 감압이었죠? 왜 해요? 증발기에서 더 잘 증발되라고 잘 끓는 점을 낮춰줘야 빨리 증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끓는 점을 낮춰주는 게 역할인데 여기서 말하는 포화 온도가 끓는 점을 얘기한다.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읽어보면 포화 온도를 증발기 온도보다 높게 한다? 그러면 증발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틀렸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냉동장치에서 압축기의 흡입 압력이 저하되는 경우의 원인은 흡입 압력이 저하된다. 압력이 적다. 냉매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증발관이 오손되면 이 넘어가는 기체가 적어지겠죠? 그럼 이것도 냉매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맞아요. 그 다음에 냉매 중에 공기가 혼입되었다. 이거 아까랑 좀 비슷한데 냉매 중에 공기가 혼입되면 열 전달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압력과는 상관이 없죠. 잘 그만큼의 양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흡입 압력과는 얘는 상관이 없고요. 팽창 밸브가 적게 열리면 냉매가 적게 지나가겠죠. 증발관에도 적게 가고 그래서 냉매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답 4. 그 다음 증기 압축식 냉동장치에서 증발 압력이 낮아지면 증발 온도는 어떻게 될까? 압력이 낮아지면 뭐가 낮아진다 했죠? 끓는 점이 낮아진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팽창 밸브에서 감압을 시키는 거였죠. 그러면 증발 온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네, 답 가. 증기압축식 냉동장치의 운전 시 리퀴드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죠. 리퀴드 액이죠. 액백 현상인데 우리 압축기 전에 증발기에서 차마 증발하지 못한 액체 상태의 아이들을 액분리기로 우리가 다시 넘겨 보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액체가 넘어가는 현상이 바로 리퀴드백 현상이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증발기의 용량을 초과하는 만큼 계속 내가 냉매량을 넣어주면 과하게 증발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리퀴드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액분리기의 상태가 불량해요. 분리가 잘 안 돼.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 팽창 밸브의 궤도가 너무 커서 냉매가 너무 많이 넘어가. 맞겠죠. 개통 내에 냉매량이 부족해? 부족하면 증발이 훨씬 더 잘 될 텐데. 그죠? 틀렸죠. 그 다음에 감온통이 불량해서 많이 열어줄지 적게 열어줄지 얘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퀴드 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답 4. 다음 증기압축식 냉동장치의 액분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보겠습니다. 기름과 냉매는 유분리기죠. 틀렸습니다. 대형 프레온 냉동장치엔 액분리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모르겠어요. 암모니아 냉동장치에서는 반드시 고압수액기로 액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말 처음 봅니다. 다음 증발기에서 나오는 냉매액을 회수하여 압축기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죠? 차마 아직 증발하지 못한 친구들 다시 회수하는 게 바로 액분리기였죠.
그다음 이론적 냉동 사이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보기 전에 미리 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pH 선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직 강의 영상을 찍진 않았습니다만 냉동기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이 몰리에르 선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몰리에르 선도는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보통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엔탈피 이렇게 됩니다. 압력. 그랬을 때 압축기, 압력이 올라가죠? 그죠? 그다음에 응축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열을 버리죠. 그죠? 그리고 팽창밸브에서는 우리가 또 압력이 떨어지고요. 압축기에서는 올라가고 팽창밸브에서는 내려가고 그다음에 증발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열을 열심히 올리죠. 네.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봐봐요. 증발기에서 우리가 가진 열, 그 다음에 압축기로 내가 추가해준 열과 뭐가 같아야 됩니까? 응축기에서 내가 버린 열이 같아야겠죠. 자 보세요. 응축기에서 버린 열이 이만큼입니다. 증발기에서 내가 가져온 열이 이만큼이에요. 압축기에서 소요한 일량이 이만큼이에요. 두 개가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론적으로는 내가 응축기에서 버린 열과 증발기에서 가져온 열이랑 압축기에서 일한 거랑 더한 게 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COP라는 우리 그 성적계수가 나오는데 네가 얼마나 냉동을 잘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냉동이 잘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디가 가장 중요한가요? 실질적인 냉동이 일어난 곳. 증발기 부분이죠. 이 증발기 부분이 커야 요 부분 구간이 커야 이 성적계수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증발기 그래서 증발기가 한 일량을 우리가 압축기에서 소요한 일량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성적계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증발기에서 흡수한 열량과 응축기에서 버린 열량의 크기는 같다. 아니죠. 압축기에서 일한 열량만큼 더해줘야 되죠. 틀렸죠. 압축기의 소요 일량과 요만큼이죠. 응축기에서 버린 열량의 크기는 같다. 전혀 다르죠. 틀렸습니다. 응축기에서 버리는 열량은 증발기에서 흡수한 열량과 압축기에서 소요된 일량의 합이다. 드디어 맞는 게 나왔네요. 네,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냉동장치의 정상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압축기의 흡입가스는 일반적으로 습증기이다. 습증기라는 게 바로 뭐죠?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걸 우리가 습증기라고 하는데요. 압축기로는 기체 상태로만 들어가야 되죠. 틀렸습니다. 자, 수액기 내의 압력은 증발관 내의 압력보다 높다. 이거 어떻게 알까요? 어렵지 않아요? 압, 응, 팽, 증이죠. 이랬을 때 압축기와 팽창밸브에서 우리가 선을 딱 그어주고 압축기를 지나고 나면 무슨 부? 고압부, 그죠? 근데 팽창밸브를 지나고 나면 감압되니까 저압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수액기는 여기 있죠? 압력은 증발관 내의 압력부, 증발관 여기죠. 두 개 비교해봐요. 어디가 더 압력이 높나요? 얘는 고압부인데, 얘는 저압부인데. 그죠? 수액기가 더 압력이 높겠죠. 그래서 수액기 내의 압력은 증발관 내의 압력보다 높다. 맞네요.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응축기의 냉매액의 온도는 냉각수 온도보다 약간 낮다? 그럼 응축이 되나요? 안 되겠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응축기의 냉각수 입구와 출구의 온도가 비슷할수록 좋다. 아니죠.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가 달라져야 제대로 응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이렇게 우리 2급 문제까지 싹 다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긴 여정이었는데요.
문제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냉동 사이클 아붕팽증 부속기기 수유액 건조기까지 LPS, HPS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걸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요. 아붕팽증 수유액 건조기!